라디오 천하. 라디오 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어미새가 갓 태어난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광경은 아름답지만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크게 성장한 새끼에게 그냥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은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점점 늘어만 가는 칸가루족들 때문에 노년의 삶에 허리도 못 펴고 등골만 휘어져가는 이들의 고달픈 삶이 요즘 우리 사회 많은 부모님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칸가루족 현상을 둘러싸고 그 양상과 유해성 및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의 우상열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로부터 자식 농사는 전하지 대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칸가루족이란 불명의 감투에 내포된 그 풍자적인 함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천하지 대본은 제가 우리 농사를 이제 전통 사회에서 천하지 대본이라 했는데 요새 네. 참 시대가 참 자식 이제 농사를 빗대어서 천하지 대본, 자식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들 하는 것 같은데 참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뭐 부모된 이제 분들을 보면 사실 자식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클렌텐시아 부모신 세상 이제 부모들 마음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 하나 바라보고 이제 산다고 말씀드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칸가루족은 사실은 굉장히 잼나는 동물이죠. 그렇죠. 새끼를 자기 품에 정말 안아서 이제 한평생 하여튼 열심히 키우는 그런 이제 족속들인데 오스트라리아에 이제 아주 명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이제 동물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을 이제 참 빗대어서 이제 얘기되고 아주 또 그럴듯하다 생각될 때 참 재미나는 이제 담론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국이나 우리 조선족들은 이제 칸가루족이라 하지만 네. 중국어로는 아마 이걸 제가 알기로는 큰 라오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큰이라는 것은 무슨 갈가먹다, 빵을 뜯는다. 뜯어먹다. 예. 너는 이제 부모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요새 신조에 족이 많이 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 예. 그런 이제 부모를 이제 갉아먹는 덩쳐먹는 그런 족속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클로즈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한우는 굉장히 듣는 순간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주 조금 이거 몸서리치게 하는 그런 이제 냉혹한 감을 줍니다. 칸가루족은 좀 이제 어감상에는 조금 부드럽지만 역시 사실은 이 두 단어가 우리 시대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우리 동양의 어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과잉 보호 네. 또 바꿔 말하면 자식들이 독립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도 부모들한테 이제 엎어져 가지고 부모들인데 완전히 의뢰해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나 세태를 잘 이제 개발하는 신조어나 유행어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옛날부터 자식 키우는 사람은 입찬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식이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의 칸가루족 양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제 사람 살기가 아쉽다는 게 이제 부모 돼 보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방 이제 말씀한 어떤 의미에서 논농사는 내 뜻대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참 자식 농사만이 뜻대로 안 된다. 그렇죠. 네. 자식이 참 내 뜻대로 잘 커주고 뭐 내 뜻대로 정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 뭐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뭐 특정적인 부모가 여기에 너무 신경 쓰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칸가루족이나 이제 말씀드린 클로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인 산물이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 지금 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참 이른바 현대의 그 발달의 이 논리가 이제 통하는 세상이죠. 그런 반면에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 뭐 라인, 뭐 자동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참 그 일자리 구하기가 또 힘들어졌다 이렇게 또 좀 얘기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옛날은 이제 수작업으로 수공업으로 일일이 사람 손이 이제 같아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뭐 돌아가고 해결되는데 지금은 뭐 사람 손이 안 닿으면서 이제 해결되는 보통 하나로 해결되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일단 젊은 친구들이 참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저도 주관적으로는 열심히 이제 뭐 내가 일자리 구해서 내 독립하자 하더라도 객관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일자리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걸 네. 우리가 일단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역시 좀 주관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리 이 젊은 친구들 이제 본인이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사실은 이 세상에 직업이 어디에 귀천이 있고 뭐 잘난 직업 못난 직업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하고 그런 만큼 이 직업은 평등한 기 바람직한 이제 우리 도덕 의식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뭐 3D 직업, 네. 그 힘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잘 안 하려고 하죠. 제 생각에 지금 곱게 자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직업을 더 많이 기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화이트 칼라 직업, 뭐 블루 칼라 직업 이런 얘기도 하지 않나요? 뭐 사무직과 제일선의 생산직.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제일선의 생산직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또 많죠. 다 네. 사무직 뭐 이런 깨끗하고 뭐 좀 보기에 좀 그럴듯하다는 거 이런 이제 직종에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우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업의식이 네. 문제된다는 겁니다. 뭐 실제적인 어떤 직업의 빈부귀천에 매이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좀 지금 젊은 친구들이 패기가 모자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우리 뭐 아버지 대만 해도 다 젊었을 때 호랑이 잡은 얘기하고 네. 다 나름대로 뭐 실제적으로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글도 뭐 어떤 기백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만 들어보아도 뭐 정말 사람으로서 그럴듯하구나, 좀 네. 남자 같구나 이런 이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부, 리상, 스케일이 이 뜻의 스케일이 크지 못한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손으로 좀 뭐 창업하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아이고 뭐 사회에서 내 직장이 없으면 내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내 일거리 직장을 개척할 수 없겠는가. 사실 제가 전 세계적인 범위로 쭉 이런 눈을 돌려보면 큰일을 한 분들 지금 뭐 사업적으로 대성한 분들 보면 거의 다 자기 창업에서 크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 퍼스널 컴퓨터 이분도 뭐 다 자기 그 흥취와 자기 개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개인 이제 컴퓨터 쪽으로
신경을 쓰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스티븐 잡스, 예, 예. 예.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나름대로 뜻을 이제 가지고 네. 그 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제 일단 키워야 된대.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면에 하여튼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칸가루족의 양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지지, 또 과잉 보호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이 부모들을 누가 자기 자식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지극히 이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이제 뭐 그건데 네. 문제는 역시 도가 문제겠죠. 지나친 어떤 사랑, 우리 이걸 이제 과잉 보호라 하는데 네. 이 부모들의 지나친 이런 이제 과잉 보호가 오히려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얘기를 다 꺾지 않는가 이런 생각 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독자 이제 키워왔잖아요. 네. 독자만 키우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조금 너무 과잉 보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980년대 중국의 뭐 작은 황제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이른바 이제 과잉 보호로 인한 우리 애들이 잘못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실에서 키우는 꽃하고 바깥에 빗바람을 맞으면서 큰 꽃이 그 질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겠죠. 예, 예. 네. 온실에서 이제 뭐 큰 꽃이나 식물들은 보기에는 좋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질이나 조그만 어떤 바람에도 뭐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죠. 네. 바깥에 이제 꽃은 보기에는 좀 뭐 볼모양 없어도 어떤 빗바람에 얼마든지 잘 견딜 수 있는. 견뎌내고. 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어. 이렇게 칸가루족들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현대 사회라는 이 시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 이제 사회죠. 네. 모든 시스템이 경쟁으로 이제 굴러가지요. 이 경쟁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아주 냉혹하지요. 네 스스로 본인이 이제 이 경쟁에 참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경쟁은 이제 적자 생존입니다. 열자 이제 패배고 도태고. 그러면 이런 이제 경쟁에 우리가 나서서 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실력과 재간을 이제 키워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칸가루족은 이제 뭐 부모들의 과잉 보호 혹은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그 노력의 부족, 네. 그 의식이 못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뭐 객관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아무 재간도 없고 적응 능력도 없고 뭐 경쟁 능력은 더 말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이제 잉여 인간, 뭐 또이들은 네. 혹은 뭐 쓸모없는 인간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인간적인 동정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객관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지만 참 안쓰러운 모습이라 이제 생각되죠. 실제적인 어떤 그 자기 구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 칸가루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너무 우울한 조건에서 이제 컸다는 겁니다. 네. 어떤 친구들을 보면 사실 실제 가정은 뭐 잘 사는 가정이 아닌데 경제적인 여건이 뭐 충족한 가정이 아닌데 사실 부모들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이 자식 하나만을 이제 뭐 뒷받침해 왔죠. 그래서 이런 가정 애들도 이제 칸가루족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통 뭐 잘 사는 집안 애들만 그래 되는 거 하는데 지금 우리 전반 사회를 보면
못 사는 집에도 이 칸가루족 이제 애들이 양산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슬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잘 사는 집 뭐 포함해서 애를 너무 이제 응아응아하면서 키우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왕자병, 네. 공주병까지 나오지요. 그래요. 저는 이 왕자병하고 공주병은 칸가루족의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네. 왕자병이나 공주병은 어떤 의미에서 병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이제 왕자병 그런 이름이 붙었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 네. 뭐 현실 지각이 없는 이제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애 이 현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과대망상 속으로 번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아무 근거 없는 자아 도취에 빠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사회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사실 뭐 가정 내 생활도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기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이런 이제 과잉 보호석에서 까뜩 잘못하면 병적인 이런 상태로까지 나쁘게 말하면 나쁜 의미에서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칸가루족들의 그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강인한 끈기 그리고 인내가 물론 우선시돼야겠죠. 근데 그 불효자도 부모가 만들어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칸가루족 행렬에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이 부모 저도 돼 보니까 네. 부모들 조금 우리가 뭐 엄한 스승 밑에서 뭐 훌륭한 학생이 나오고 네. 엄한 부모 밑에서 역시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 저는 이런 이제 뭐 진리라면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조금 뭐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이제 드는 격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지요. 부불 3세, 빈불 3세. 네.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잘 음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부불 3세가 뭐예요? 부자도 3세를 못 넘긴다. 부잣집은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얕은 애를 너무 뭐 욕구 저거 만족시키면서 키우니까 부잣집 애들이 가장 쉽게 이 칸가루족이 될 수 있고 왕자병, 공주병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런 애들이 이 가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불 3세, 부자도 3세 못 넘겨서 망한다. 영도리 있는 말입니다. 그다음 빈불 3세,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 가난한 집안 애들이 먼저 셈이 들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 이거죠. 가난한 집 애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애 뭐 만족을 전격 이제 시키면서 키우기 사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런 만큼 이 애가 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셈이 일찍 들고 이제 자기 자의식 독립성이 싹 트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분투하는 이 강인한 의지를 키울 수 있고 이러면서 이 애가 정말 이제 그 똑똑해지죠. 그래서 이 가정을 정말 뭐 떠매고 나가는 그런 이제 뭐 인재로 될 수 있죠. 이런 분들 사회에 나가면 경쟁력도 세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또 이런 인재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조금 독하게 키워라 자식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마침 지금 자료를 하나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네. 내가 뭐 인터넷에서 뭐 이래 따온 자료인데 거기 재미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칸가루족을 맞는 뭐 어떤 5가지 원칙 막을 수 있는 예, 다섯 막을 수 가지 있는 5가지 원칙이라고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뭐 나름대로 제가 뭐 간단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이제 이 칸가루족들이 보통 부모 집에 이제 얹혀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이 이 무제한적으로 얹혀 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니면 안 했을지라도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사실은 18세만 성인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법적으로 성인인데, 뭐,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은 없지. 내 생각은 적어도 18세 되면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안 하고 부모 집에 기숙하고 얹혀 살 때는 뭐 계약 비슷하게 맺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니 언제까지 있다가 독립해 나가겠는가? 나가서 또 돈을 버리면 그 사이 나름대로 또 뭐 부모들인데 돈을 좀 이게 그 투자했던 것도 드리라. 지금 어떤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 찾았잖아요. 예. 출근하면서까지 그냥 공짜로 부모님 집에 살면서 먹고 쓰고 일전 한 푼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는 많죠. 그리고 뭐 결혼까지 하면 뭐 사실은 뭐 남자 집에서 집을 사고 여자 집에서 예. 그 차를 사주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그 칸가루족의 어떤 극단적인 하나 우리 독특한 우리 중국 어떤 그 사회의 하나의 어떤 패턴적인 표현인데 예. 역시 문제되죠. 두 번째 보십시오. 부모의 집은 부모의 집이고 자식의 집은 자식의 집이다. 네. 이제 부모 자식들이 결혼해 나가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해서 나가서 이제 살 때 부모들이 막 거기에 청소도 해주시고.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 간섭하지 말아라. 애도 너는 네 알아서 봐주시고. 다 하라. 예. 육아도 그렇고 뭐 이제 살림살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들은 뭐 자식들이 분명히 결혼해서 살림살이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애 돌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맞아요. 예. 즉시 성인 이제 칸가루족이 막 이제 아버지 엄마 칸가루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사실은. 자식들이 출근하면서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셔서 그래 우리 동양 부모 우리 조선족 부모들은 마음이 약하죠. 그래요. 제가 역시 조금 유럽 얘기 좀 해드리면 네. 제가 그 프랑스 파리 7대학에 있었는데 거기 대학생들은 정말 이 18세가 되면 정확히 혼자 나가 삽니다. 네. 부모들이 같이 살자도 잘 안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알바가 아주 우선입니다. 예. 내절로 내 돈 벌여서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니까. 또 학교 차원에서도 알바를 굉장히 제창합니다. 네. 네 자립하는 그 경제 토대를 니들로 마련하라. 물론 이제 유럽도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부모 밑에 이제 들어가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져보면 우리 동양계 이제 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유럽식 좀 배워가지고 좀 계산적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부모 집에 마치 새들어 사는 이런 생각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년에 적어도 내가 부모 돈을 소비 얼마 한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돈을 그만큼 벌여서 꼭 부모들한테 드린다. 하여튼 이런 계약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요. 계산적인 의식이. 네. 여기 계속 봅시다. 지금 여기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보면 독립한 자녀가 이제 부모 집에 이제 방문할 때는 뭐 사전에 연락하고 뭐 허락을 받고 하라. 아니, 전 지금 이런 그건 얘기.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전 지금도 내 부모님 집 불쑥불쑥 잘 찾아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걸 보니까 좀 서양 논리로 지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서양 논리가 좀 극단적이고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도 다른 하나의 어떤 극단으로 달리고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고 정감적이고 이런 쪽으로 흐르죠. 예. 이 서방은 이제 보면 너무 리성적이고 너무 지적으로 냉혹하게 흐르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따라 할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고. 예, 참고로 뭐 일정한 개발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경제적 지원 문제로 자녀가 부모인데 반항하거나 뭐 애집복이 나올 때는 단호하게 이제 노하라는 거죠, 부모가. 안 된다고. 예,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뭐 끊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은데 네. 참 냉혹하죠. 근데 이런. 지금 보통 자신들이 뭐 차 사고 싶은데 집을 바꾸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 의뢰 부모님이 좀 보태줄 줄 알고 주세요.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자식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 그거는 이제 안 되죠. 예를 들어 부모 우리 자식을 동양에서도 네. 이제 그 뭐 논의를 보면 경제 끌레는 아주 깨끗하게 분명히 하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수수관계, 주고받는 네. 관계, 특히 경제적인 관계는 분명히 깨끗이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래서, 내키지 않으면서 내준다니까요, 근데 돈을.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식 앞에서는 네. 근데 우리 자식들이 일단은 우리 유럽처럼 이렇게 냉혹하게는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뭐 정립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내가 집사인데 내 집살 경제력이 안 되는데 부모 보고 무조건 돈 대라. 내 부모니까. 근데 응당이 돼야 돼. 이런 논리는 우리가 자식으로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모도 무조건 이제 뭐 내가 자식 뭐 집사인데 돈 대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네. 우리 유럽 이런 이제 자식 부모 관계에서 조금 이런 이제 그 냉철한 문화를 조금 우리가 배울 필요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근데 칸가루족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 데는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책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지와 도움을 마련해 줘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제가 또 역시 이 시점에서 한국의 그 뭐 신조어라 할까 유행어를 할까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태백. 네. 이태백. 어떻게 이해하는데요? 원래 당나라 이제 시인이 이태백인가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20대 태반이 백수라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풍자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뭐 20대 대학 졸업하고 또 거의 다 뭐 백수 노릇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사실 뭐 이제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또 좀 이런 상황에 있죠. 네. 아까 말한 어떤 자동화 라인 모든 것이 이제는 뭐 수공 작업이 아니고 자동화 이런 작업으로 나가니까 참 어떤 의미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든지 또 창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자꾸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 있잖아요. 승용차. 우리가 이 전통적인 승용차는 이제 가솔린, 뭐 휘발유, 뭐 석유 뭐 이런 거 쓰지 않나요? 그래서 뭐 주요소가 많지만 앞으로는 이제 추세가 전기 자동차로 가지요. 아니면 또 태양 에너지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이제 충전하는 또 시설이 또 나오죠. 그래요. 전기 충전기나 이제 태양 에너지 뭐 충전 이런 새로운 이제 신생 사물이 나옴에 따라서 상응한 또 직업이 많이 생기죠. 네. 바로 이런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정부나 우리 사회 차원에서 제때에 이제 마련해 줘야 되죠.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새로운 업종에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또 적성에도 맞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보고 하라면 우리는 뭐 이제 한 곳에 안주하면서 좀 뭐 심리 자체가 상당히 나태해지가지고 움직이기 싫은데 젊은 사람은 새로운 직업 굉장히 좋아하죠. 네. 사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유희 게임 있잖아요.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이 컴퓨터 관련 업종 보면 거의 젊은 친구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이제 업종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역시 창업의식을 우리가 많이 고양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위대한 기업가나 위대한 뭐 사업가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새로운 아이템이 중요한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발랄하니까 정말 새로운 그 아이디어 네. 뭐 새로운 뭐 어떤 사업 계획 참 잘 내올 수 있죠.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사업하도록 우리가 고무경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 문제. 네. 젊었을 때 젊음의 패기는 넘 밑에서 뭐 허리 굽신하면서 일하기보다 또 네가 사장이 돼서 네 스스로 네 뭐 속된 뭐 밥통이지만 위대한 사업을 일으키라. 이런 의식 전환과 더불어 또 실제적인 가능성도 우리가 제공해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국가에서 지금 청년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도 예.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얼마 전에 제가 또 뭐 문건 하나 접해봤는데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학생들이 이제 이전에는 뭐 대학 졸업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대학 이제 생이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뭐 사업할 경우에 네. 은행이나 뭐 하여튼 국가 융자 이런 면에서 뭐 리자를 뭐 안 받든지 네. 최저 거의 안 받고. 예예 그 뭐 이자 뭐 하든지 굉장히 이런 실제적인 조치가 우리 이 칸가루 속을 이제 막는데 실제적으로 한몫한다는 겁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뭐 부모들 문제겠죠. 내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독한 마음을 자시고 먹으시고 좀 엄하게 네. 빗바람 속에서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강한 경쟁력에서 도태되지 않는 애를 키운다 이래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자꾸 좀 빗바람 속에서 좀 흔들리고 조금 부대끼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애처롭다. 거기는 그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해도 네. 만약 그때 정말 비를 막아주고 우산을 씌워준다면 어쩌면 어떤 순간엔 뿌리채로 뽑혀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예. 너무 그 감성적인 뭐 어떤 그 감정에 매이지 말고 예. 아까 말한 유럽처럼 너무 그렇게 또 냉혹하게는 변하지 않더라도 네. 좀 지적으로 우리 자식을 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자식을 자꾸 응아응아하면서 뭐 감정적으로 막 그저 무조건 키워주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항상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고기를 먹여주니 고기 잡는 뭐 기술이나 뭐 네. 검을 뜨는 기술을 배워주는 게 더 확실하다. 그렇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좋고 우리 사회적으로 좋고 우리 이 칸가루족 젊은 친구들한테 실제적인 재간 네. 또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과 기술, 뭐 이를테면 고기 검을 뜰 수 있는 거, 배를 몰 수 있는 네. 이런 실제적인 재간 키워주는 또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진국도 보면 무료로 이 청년 이제 그 뭐 실업자들 대상이든지 뭐 이제 대학 졸업생들 대상이든지 뭐 이 사업, 이 사회 이제 뭐 창업 이런 관련 뭐 사회 적응 이런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걸 이제 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교수님 얘기처럼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부모님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성장하고도 어미의 새끼 주머니에서 버티는 칸가루족들을 용납하는 막연한 부모님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할 때고요. 또 귀하게나 잘 키운 자식을 밖으로 내쫓는 게 진정 내 자식을 위한 삶의 지혜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이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끄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칸가루족들을 취업 현장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칸가루족이라는 불명예 감투를 쓰고 있는 젊은 그대라면 누가 뭐라 해도 무엇보다 차근차근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갖추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훨훨 날 수 있는 억센 날개를 켜는 것이 현 시점에서 나를 위한 가장 멋진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시간 프로 기획의 소년,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리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